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제가 이 자료 준비한다고 한 3일을 머리를 썼더니 머리가 빠진 느낌입니다. 매년 2천만 원씩 투자했을 때 7억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싶겠지만 시뮬레이션 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전략인데 그 핵심이 바로 이 커버드 콜 전략입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 커버드 콜 전략을 이해하시면 어떤 상품이 나와도 여러분들 다 이해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 있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한번 이해시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13년 동안 증권사에 있으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PB 베이스였고 파생상품 운영하는 부서에서 한 7년, 5년 이렇게 있었습니다. 관련된 부서에서만. 그리고 부동산도 했었고요. 여러 가지 내용을 했었는데 지금 은퇴 준비를 하는 미리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결국에 우리의 모든 고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TQQQ나 속슬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을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포트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안정적으로 좀 운영하고 싶은 니즈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피나 슈드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배당을 추구하는 상품들입니다. 그러면서도 금리가 높기 때문에 결국엔 복리의 마법을 통해서 오랫동안 시드는 작지만 오랫동안 돈을 불리면 얼마나 금액이 커지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거고 추가적으로 이 TLT라는 TMF라는 이 채권 투자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채권, 공격적인 채권을 투자하면서 금리 향후의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투자 고민까지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사실은 결국 우리의 고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주식쟁이의 그 일상을 두 가지만으로 요약을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은요, 삼성전자의 차트입니다. 여기 최근에 기사들 나온 거 보면은 젠슨왕이 삼성 HBM에 사인하고 신뢰를 준다 이런 내용도 있고 기본적으로 8만 전자 간다라고 하면서 젠슨왕 결국 엔비디아가 지금 시장의 주도권을 잡고 있다 보니까 이런 기대감에 주가가 올라야 정상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주가는 다시 7만 전자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쉽지 않아요. 이런 호재가 많아도 결과적으로 이 주가에 반영되기는 정말 쉽지 않고 선제적으로 시장을 좀 읽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스피의 현실입니다. 사실 오늘 저희 채팅방에 보면은 셀트리온에 관련된 엄청 좋은 이슈가 나왔어요. 이거 보시면은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가 한국에서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는 사실 스텔라라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에서 휴미라라는 의약품 다음으로 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엄청나게 큰 오리지널 신약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늘 2.6%가 빠졌어요. 자, 보시면 장중에 이런 거 왜 안 내주고 이러면서 결과적으로 셀트리온 공장에 석유나 나와라라는 게 코스피의 현실입니다. 사실은 이런 호재가 즉각적으로 반영되지가 않고 외국인 수급이나 기관 수급에 의해서 이 타이밍을 잡기가 참 어려운 게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주식에서 결과적으로는 하다가 물리고 힘들고 지치다 보니까 확정금리 상품을 원하게 됩니다. 확정금리 상품 해봐야 사실 4, 5% 정도 금리가 대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금융상품들도 거의 5%대 수준이면 높은 금리이고 조금 더 리스크를 지냐 안 지냐에 따라서 7, 8% 혹은 10%까지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확정금리에서는 성에 안 차다 보니 이제 고금리로 가는 게 이제 거의 현실적인 부분인데 자, 근데 고금리에서는 결과적으로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되죠. 공부도 많이 해봐야 되고 고금리를 주는데 진짜 안전한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이 투자 전략 그리고 이 투자 전략에 대한 조합입니다. 이 부분을 고민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국내 시장과 코스피를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 미국 시장은 연평균으로 약 12% 성장을 했던 그런 10년간의 데이터, 그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오르긴 했지만 어쨌든 연평균으로 2.5%에서 3% 수준입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은퇴 목적으로 혹은 자산을 증식할 목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시간이 길면은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가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일단 제가 두 가지밖에 시뮬레이션을 안 가지고 왔지만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이 월 평균에 200만 원 정도 저축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1년에 2천만 원 정도를 꾸준히 원금 이렇게 하면서 불어날 수 있는 요 첫 번째는 빼고요. 두 번째부터 2천만 원, 첫 번째 2천만 원, 두 번째 2천만 원 추가 불입입니다. 그래서 10년 혹은 15년 정도를 투자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제가 배당률 9%, 지금 말씀드리는 타미당 같은 경우에는 약 10% 정도의 배당을 누릴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배당 9%의 보수적인 입장 그리고 배당 성장률, 주식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가정했을 때 배당 성장률이 일단 미국의 GDP의 어느 정도 수준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5% 정도의 배당
배당이 늘어난다라고 가정했을 때 첫 번째 해는 2,180만 원, 두 번째 해는 이 자금들이 그대로 온다라고 가정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4,400, 원금은 4천만 원이었지만 4천만 원의 처음에 기초에 투입했던 2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이지만 결과적으로 6,800만 원까지 불어나고 계속해서 이렇게 불어나면서 7년 차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2억이 찍히고 원금은 1억 4천만 원이었겠죠. 근데 15년 동안 이렇게 꾸준히 2천만 원씩 불입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3천만 원이 되면서 3억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15년 차에 7억 4천이라는 엄청나게 큰 금액이 되는 그런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연평균으로 9% 정도 이상의 배당을 받아야 된다라는 가정이고 하나도 안 빼야 된다라는 가정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15년 정도 일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 숫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는 월 이자, 노란색으로 체크한 월 이자가 670만 원 가까이 될 수 있겠다. 물론 좀 과대평가돼 있긴 합니다만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 월에 600 세금 떼더라도 월에 한 400 이상 되더라도 일단은 메리트가 있다라는 금리고, 자 1억을 투입했을 때 15년 동안 추가적으로 불입이 없었다. 그렇지만 15년 동안 불이만 했다라고 봤을 때는 최초 배당률이 10%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1억을 10% 그다음에 기말 현금 흐름이 1억 1천이 되는 거고 아무것도 돈을 추가로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1억 1천이 다시 불이가 되면은 이제 복리 효과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연평균 수익률이 10%다라고 했을 때는 7년 차에 2배가 됩니다. 약 2억 가까이가 되는 거고요. 물론 이제 1억이 2억 되는 과정도 엄청 놀랍지만 15년 동안 불이했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4억 1,700이 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1억밖에 넣지 않았고 그걸 15년 동안 그냥 꾸준히 불렸을 뿐인데 월에 300만 원 정도 수준의 생활비가 나온다라는 부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저축을 얼마나 할 것인가 혹은 얼마를 예치해 두면서 이자를 늘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제 ISA나 연금 계좌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뭐 살짝 말씀드리면은 일단 세금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식 과 이 ETF에 관해서 통산, 손실을 봤을 때 이 수익 부분에서 손실을 빼주면서 결과적으로 과세 표준이 600만 원을 차감한 400만 원에 대한 세금만 과세하겠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일단 여기서는 400만 원에 대해서는 혹은 200만 원 혹은 400만 원까지 본인의 소득에 따라서 비과세를 해주는 형태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400만 원에 대한 비과세 구간에 해당된다? 세금이 0인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일반적인 계좌에서 했을 때는 손실 통산이 없다 보니까 600만 원을 빠지게 되는 거고 수익에 대해서 1000만 원에 대해서 그대로 배당소득세를 내다 보니까 154만 원이 세금이 나오는 부분이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ISA는 꼭 가져가자. 주식을 안 하신다라고 하더라도 배당금이 100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15.4%를 세금으로 무조건 떼가잖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돈을 까먹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일단 ISA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84만 6천 원이 들어오는 것을 비과세 혹은 과세 이연이 되다 보니까 100만 원 그대로 받게 되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장기 투자에서는 바로 이런 계좌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너무 고점이지 않은가? 미국 주식 지금 많이 올라 있는데 S&P랑 나스닥을 비교해 봐도 많이 올랐습니다. 고점이 맞아요. 1년 동안 지금 제가 이거 지난번 했을 때는 18번이었는데 지금은 25번이나 23번 이상 고점을 갱신한 이제 그런 수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 투자도 지금 고점이 아닙니까? 할 수 있지만 데이터가 결국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어느 시계열을 과거로 돌려봐도 무조건 10%가 넘었던 이제 그런 상황의 수익률을 발생을 시켰었고 인플레이션을 조정한다 하더라도 9%, 6%, 7%, 6% 생각보다 높은 수익률로 계속해서 고점이라고 해도 계속 고점을 경신하는 미국 지수 역할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믿고 꾸준히 투자를 할 수 있는 사실 이런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자, 결국 타미당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타미당 하니까 타미당이 대단한 게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타미당이 대단한 게 아니라 미국 주식이 대단한 겁니다. 이 타미당은 그 미국 주식을 가장 다양한 형태로 가장 잘 따라하는 형태이고 결정적으로 장기 투자를 해야지 성과가 날 텐데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ISA 연금에서 미국 주식이 직접적으로 투자가 안 되다 보니까 얘를 투자를 하려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상장을 해야
얘를 투자할 수 있다 보니까 그 비이클, 그 투자의 수단을 가장 잘 만들어낸 게 바로 타이거 미국 배당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네들이 대단한 게 있어서 종목 수익을 이만큼씩 내는 게 아니라 미국 주식을 가장 잘 추종하는 형태인 거고, 기본 타미당,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7%를 수익을 더 얻을 수 있는 형태, 3%의 추가적인 수익을 더 얻을 수 있는 형태, 혹은 얘네들 S&P를 자산으로 하고 있는데 나스닥을 추종하느냐, 아니면 지수가 계속 이렇게 오를 때는 레버리지가 더 좋다 보니까 레버리지 수익률이 가장 좋은 형태를 띠고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시장에 따라서, 시장이 계속해서 오르면은 뭐 다 같이 오를 수 있어서 좋겠지만, 시장이 폭락하면은요 가장 많이 빠질 거고요, 얘는 좀 덜 빠질 거고요, 얘는 조금 더 덜 빠질 겁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는 폭망하겠죠. 커버드 콜 형태가 있긴 하지만 나스닥 100을 투자했을 경우에는 주식이 빠지면 더 많이 빠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뭐 내용을 말씀 많이 드렸지만, 타미당이 대단한 게 아니라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서 시간을 돌려놓고 봐도 10년, 20년 동안 투자할 거면 한국보다는 미국이 낫겠다, 미국 그냥 하는 것보다는 ISA나 연금에서 하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큰 전제가 있으셔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설명으로 한번 더 쐐기를 박아볼게요. 자, 첫 번째 국면은, 파란색은 기본 타미당, 빨간색은 타미 7입니다. 타미당 7, 7%의 배당을 더 많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두 가지 국면, 주식이 완만하게 오르거나 보합이거나 좀 빠질 경우에는 붙어 있어요. 얘는 프라이스 리턴이라고 해서 배당이 끝난, 배당을 이미 빨간색이 더 받은 후의 차트입니다. 분별하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요럴 때는 시장이 좋았어요. 타미 7이. 근데 이렇게 오를 때는 점점 벌어지고 있죠. 배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률이 더 크기 때문에 기본 타미당이 더 좋았던 성과를 보였습니다. 자, 2023년 11월 달까지는 뭐 시장이 요렇게 움직였다라고 봤지만, 11월 달부터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1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엔비디아 발, 챗GPT 발, 여러 가지 AI의 붐이 일면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옵션을 섞고 이 수익을 제한하는 이런 구조보다는 기본적으로 주식을 100% 투자하는 게 가장 유리했다라는 그런 국면입니다. 하필이면 또 여러분들이 투자를 했던, 타미당을 좋아했던 그 시기는 요때였습니다. 이때는 못 보셨을 거예요, 대부분. 근데 요렇게 하다 보니까 왜 너는 기본을 하지 자꾸 이걸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저는 이해는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타미당 7을 하는 이유는, 장기 투자에서, 이 지겨운 장기 투자에서 매월 이자를 받는다라는 거, 10% 가까운 이자를 매월 받으면서 얘를 재투자했을 때 10년, 15년이 지나면 대략 어느 정도 돈이 모이겠다. 주식이 빠져도 나는 더 모아서 더 배당을 더 많이 받으면 나는 10년, 15년 후에는 이만큼 모여서 연금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감이 오기 때문입니다. 자, 시장이 폭망하면 같이 빠져요. 얘는 좀 덜 빠지고 얘는 더 많이 빠지고 이런 형태인 건데, 바로 그 이유가 커버드 콜이라는 겁니다. 자, 커버드 콜, 수익은 제한되고 손실은 무제한으로 가능하다라는 게 바로 이 콜옵션 매도거든요. 다시, 수익은 제한되고 콜옵션 손실은 무제한으로 가능하다. 콜옵션 매도. 자, 이게 이거예요. 돈, 빨간색이 돈인데 콜옵션 매도 그래프입니다. 자, 돈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수익은 제한되어 있고 손실은 무제한입니다. 근데 커버드 콜이라는 형태는 콜옵션을 매도하는 것과 동시에 기초자산을 매입하는 형태. 자, 이렇게 빠지면 무한대로 손실을 볼 수 있겠지만, 나는 주식을 갖고 있어요. 얼마나? 90%나. 타미당 7 같은 경우에. 옵션은 얼마나 하냐? 10%만 합니다. 적게 하죠. 옵션이 적으면 그만큼 수익이, 리스크가 적어지는 거고, 주식을 많이 하면은 상승 시에 같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나는 이 프리미엄을 미리 받고 있기는 한데, 여기가 넘어가게 되면, 만약에 여기 내가 100짜리인데 여기 107이 넘어간다. 7은 받았지만 7은 받아가지고 요 밑으로는 무조건 7이 유리한 국면이긴 하지만, 107이 넘어가는 국면, 만약에 110이다 그럼 나도 110의 수익이 나야 되는데 나는 107에다가 무조건 팔아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3만큼 손실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3을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107만큼의 이익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국면인 거죠. 만약에 근데 폭등을 해버렸다, 150이다 그러게 되면은 43만큼 손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급등하면은 무조건 콜옵션 매도 형태인 이 커버드 콜이 안 좋은 거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를 팔기로 마음을 먹어놓고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107이 넘어가는 순간은 안 좋지만 107 이하에서는 요 돈 프리미엄을 받는 거죠. 이게 바로 배당의 재원인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급등하면 안 좋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급등하면 손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종류가 그래서 달라요. 여기 보시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암젠 이런 것들을 4%로 나눠 놓은 거, 얘는 JP인데 2% 이내의 비중에서 S&P의 상위 우량주들을
비중별로 나눠 놓은 거고, 얘는 엔비디아, 애플 20%씩 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얘는 커버드콜을 하면 위험해요. 근데 무조건 위험한 건 아니고, 주식이 50% 있고 커버드콜 옵션 매도가 50% 있으면은 얘는 위험한데, 주식이 90%고 커버드콜이 10이다 그러면 상승 국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씩 달라요. 자, 근데 어쨌든 타미 7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급하게 하면 안 좋은데, 종목 보세요. 얘네들의 비중을 10%로 콜옵션 매도를 치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주가 안 오릅니다. 암젠 안 올라요. 로키드 마틴 안 오릅니다. 화이자 안 올라요. 코카콜라 안 올라요. 왜냐하면 얘는 배당주기 때문에. 배당을 10년 이상 꾸준하게 늘려온 종목들만, 배당주 많이 안 오르잖아요. 왜냐하면 배당주는 기본적으로 돈을 회사에 쌓아놓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 배당을 주면서 자꾸 회사를 줄여요.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급등 안 합니다. 급등 안 하기 때문에 타미당 7이 유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반대로 나스닥에다가 타미당을 씌웠다. 기존자산이 얘가 아니라 타미다. 아니, 타미래. 이 엔비디아나 애플이다. 급등해버리면 돈 많이 물어줘야 됩니다. 얘는 위험할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적당하게 오르면 또 좋을 수도 있어요.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배당의 재원을 뭐 살짝 써놨는데, 시세 차익이 가장 큰 목적이긴 하지만 얘는 얘에 해당되는 거고, 얘는 시세 차익보다는 배당이 우선이다라는 거죠. 배당이 우선. 자, 선별 능력은 배제합니다. 철저히 기본 지수들을 따라가요. 기본 지수들. 자, 얘는 슈드 기본이고요. 얘는 기본적으로 제피 기본입니다. 얘는 엔비디아, 나스닥 기본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종목 선별 능력은 필요 없어요.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ETF들만 여기다 가져오는 겁니다. 타미당 7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비중 조절과 뭐 선별 이렇게 하는 형태에다 써놨고, 배당을 받는 형태인데 대차 수수료,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빌려주면은 수수료가 나오니까 이 수수료도 배당의 재원이 되는 거고, 매수 시기, 보통은 매수 시기라고 돼 있는 게 하루 동안에 움직이는 시점에서 이때 사고의 차이가 아니라, 이 매수 시기는 ETF들은 장 종가 되기 한 30분 전에 일괄적으로 매수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찰나의 순간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게 타이거랑 코덱스랑 뭐 에이스랑 다른 그런 형태인 거고, 배당 수익은 뭐 종목별로 다를 수가 있는 거고, 운용 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급등하면 안 좋다라는 건데, 그 급등하는 종목들이 아니다라는 거가 바로 이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배당의 차이인데요. 이거 보시면요, 제가 예를 들어서 가져온 건데, 코스피 200을 다 추정하는 우리나라에서 ETF들이에요. 근데 보시면 배당이 다 달라요. 500원 주는 것도 있고 800원 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주식 배당이 기본적으로 여기 코덱스 200을 추정하는 종목들은 다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근데 여기는 쌤쌤이라고 쳐도, 월 배당이냐 분기 배당이냐, 월 배당을 매달 주려면 결산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배당을 확정하려면. 근데 결산은 매달 하면은 돈이 그만큼 많이 나가요. 회계사 돈 줘야 되죠. 인력 투자해야 되죠. 결산 용지 보내야 되죠. 이러다 보니까 돈이 좀 더 많이 듭니다. 대신에 월 배당을 주니까 받으면 좋죠. 근데 분기 배당은 돈을 안 주고 돈을 모아놓고 결산 비용도 아끼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근데 매달 안 주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더 회사에 모여 있으니까 NAV라고 해서 이 ETF의 기본 가격이거든요. 이 가격이 배당을 빨리 주면은 빨리 떨어지는 거고요. 얘는 좀 천천히 떨어지는 거고 이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떨어져요. 하여튼 이런 형태이다 보니까 이게 배당을 주고 나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 타미당 같은 경우에는 이 NAV 순자산 가치가 11,000원이다라고 한다면 타미7은 뭐 한 1,300원 정도가 적정한 거죠. 왜냐하면 7%는 배당을 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목별 배당 홀딩 차이, 커버드콜 형태, 즉 옵션이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옵션의 비중이 얼마나 크냐, 아니면 옵션 만기가 있거든요. 옵션에 만기가 있어요. 한 달, 뭐 일주일, 하루 이렇게 만기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왜냐면 여러분들 아까 보셨다시피 요렇게 돼야 되는, 요걸 넘어가면 우리가 손실을 보는 구조잖아요. 근데 이게 무한정 막 10년이다 그럼 넘어갈 수 있겠죠. 근데 하루다 그러면 안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큰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거 설명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지금 보시면 이 여러 가지 형태의 커버드 콜을 제가 정리를 좀 해본 겁니다. 자, 배당률을 보면 15%, 12%, 12%, 이렇게 10% 이렇게 있고, 옵션 비중, 옵션의 매도 비중이 100%가 있고, 10%가 있고, 48%가 있고 이렇습니다. 만기 역시 하루 있고, 한 달 있고, 한 달 이렇게 있습니다. 타미7을 제가 보라색으로 체크해 놓은 이유를 설명을 드릴 건데, 자, 기본적으로 15%의 배당을 줄 건데, 나스닥 종목이
종목이에요. 나스닥 종목 배당이 15%가 안 나오잖아요. 옵션의 비중을 크게 할 수밖에 없고 매일매일 옵션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5%의 분배율이 나오지만 얘들도 많이 움직이고 옵션도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급등할 때는 좋은데 또 빠질 때는 급격하게 빠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채권이에요. 30년 국채입니다. 12% 배당을 주려고 봤는데 얘는 배당을 많이 주진 않잖아요. 30년 국채 해봐야 배당 4%, 3%입니다. 그리고 옵션 만기는 심지어 한 달이에요. 한 달. 그러다 보니까 옵션 만기를 매일매일 프리미엄을 받지 못하니까 옵션 매도의 비중을 더 100%로 크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 더. 코스피의 200 위클리 커버드 콜입니다. 12%나 배당을 줘야 돼요. 근데 만기도 일주일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옵션을 더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기본적으로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옵션의 매도 비중이 높다라는 것은 여기서 이게 많다라는 건데, 심지어 근데 이게 많다라는 거지만 주식이 많이 올라버리게 되면 얘는 손실을 볼 수가 있는 위험성이 크게 있는 거죠. 자, 반대로 보시면은 S&P 500 배당이 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10%를 줘야 됩니다. 자, 10% 정도 괜찮죠. 그리고 하루 옵션 만기인데 만기가 짧다 보니까 얘는 옵션을 조금만 투자해도 10%를 채울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타미7을 보겠습니다. S&P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의 비중이 10%의 배당이 목표인 건데 7%만 받으면 돼요.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만기도 옵션을 한 달 동안 넉넉하게 주고 그다음 옵션도 10%만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장 밸런스가 잡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급등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10%의 배당을 주면서도 이 고위험의 상품들이 주식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배당도 높고 기대충들도 높아요. 그렇지만 얘는 오를 때는 좋지만 떨어질 때는 안 좋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겠다. 자, 제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되게 균형 잡히고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긴 하는데 배당이 크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옵션의 비중을 늘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타미7 같은 경우에는 종목들이 급등하는 종목들이 아니고 심지어 배당도 꾸준히 잘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를 했을 때 성과가 나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여러분들 슈드의 포트예요. SCHD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SCHD의 포트에다가 이게 아무래도 수익이 3.5%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국면에서 추가적으로 배당을 더 수취하자라는 게 바로 이 타미7의 형태인 겁니다. 아, 이거 진짜 설명하기 힘드네요. 자, 아무튼 저도 이런 논리로서 뭐 좀 더 쉽게 설명한다고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사실 더 있어요. 뒤에 옵션에 대한 가격의 이런 형태들이 더 있는데 요거는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 이해가 다 안 되셨다 하시더라도 같이 저랑 꾸준하게 이런 시장 상황들을 점검하면서 얘가 좋을 때도 있고 얘가 좋을 때도 있고 얘가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상황에 맞춰가지고 우리는 뭐 팔고 다시 사면 되잖아요. ETF가 가장 큰 장점이 그거 아닙니까? 사고 팔고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큰 틀로 잡아두시고 저랑 같이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